추정으로 말하면 안 되고 생각보다는 사실에 기반해 어떤 팩트 위주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이제 조사를 받는 분들은 그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그랬습니다로 적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YC 조용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제차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피고소인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소 내용의 요지가 적혀있는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경찰에서 알아서 고소장을 가져다 주거나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장 원문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고소장 원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다만 또 정보공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고소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평일 기준으로 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제 경찰서에서 경찰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런 연락을 했다고 해서 내일이든지 모레 한 3일 뒤 날짜로 피고소인 조사 날짜를 잡는 것은 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관이 연락을 해오게 되는데 이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건 내용에 관해 자세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나를 고소했는지 수사관이 전부 모든 내용을 알려주진 않지만 되도록 오래 통화를 하면서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해왔다고 내가 떨리고 긴장하니까 네네 하고 그냥 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시면 안 되고 좀 침착하시게 어떤 내용에 관해서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최대한 물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 수사관한테 고소장이 이제 별도로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야겠습니다. 보통은 고소장이 있는데 어떤 그냥 신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장이 따로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 수사관한테 고소장이 접수된 게 있냐 이 정도를 물어보면 경찰 수사관이 그거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모두 못 알려주겠다 이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고소장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언급드린 대로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고소장 원문을 받아보는 그 신청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사관한테 조사 일정을 좀 늦춰도 되는지 한 1주, 2주 정도 뒤로 날짜를 정해서 그때 조사를 받겠다. 나도 변호사도 선임해 봐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증거자료도 찾아야 되고 내 입장도 있으니 좀 늦춰달라 하면은 거의 다 늦춰줍니다. 조사 일정을 늦춰두고 본인 입장에서 반박 자료들을 찾는다든지 변호사 상담을 해본다든지 주변에 자문을 구해본다든지 이런 확인 절차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피고소인 입장에서 본인 혐의 방어를 위한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이만큼 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가서 이렇게 디밀면 경찰 수사관이 그걸 다 하나하나 보고서 그 자료에서 당신의 혐의가 해결이 됐네 억울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주지 절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쓰듯이 시험 문제를 풀듯이 일목요연하게 내 혐의가 인정 안 되고 상대방 고소장에 적힌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왜 틀리고 내 입장에서 어떻게 반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이런 반박 의견서라든지 증거자료 제출서 등은 변호사가 모두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잘 기억 안 나는 부분에 관해 어설프게 거짓으로 진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말하면 되지 사소한 거짓말이 반복되면 전체 맥락이나 중요 부분에 관해서도 거짓으로 이 사람은 계속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정으로 말하면 안 되고 생각보다는 사실에 기반해 어떤 팩트 위주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이제 조사를 받는 분들은 그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그랬습니다로 적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다는 거는 자기는 확실치 않으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실제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경찰 수사관은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오해를 한다든지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그렇게 말한 것으로 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생각이 안 난다고 안 난다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은 지금 확인이 어렵다든지 정확한 내용으로 대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야지 굳이 이제 여러 사족을 붙여가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몇 마디를 했다가 괜히 말꼬투리가 잡혀서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듯이 경찰 조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경찰 수사관이 묻는 말에만 간결하게 대답을 하는 게 낫지, 괜히 이런저런 말만 하면 불리하게 되거나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고 혼나게 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억이 안 나고 당황하면 당장 어떻게든 말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 수사관한테 잠시 나 화장실 가야 되니까 쉬었다가 하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5분만 쉬자, 그럼 다 알았다고 하거든요. 양해를 구하고 머리를 좀 식히고 변호인이 있다면 같이 나가서 이제 복도에서 상담을 하든 논의를 하든 그런 절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에 어떻게든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는 대응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 상담은 언제 어떻게 준비해서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서 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상담 예약을 잡고 구체적인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 입장에서는 약간 당당하고 실제 변호사를 지금 당장에 상담을 하나 선임을 하나 그렇게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일단 경찰서 조사에 한번 가서 조사를 받아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보고 크게 실수를 한다거나 당황한 다음에 너무 놀라서 사무실로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혼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날 이제 어떤 조사를 받은 내용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이제 기재가 되고 지문이라든지 조장을 찍고 나오게 되는데, 그날 조사받은 내용은 절대 나중에 수정이 안 됩니다. 한번 조사를 받을 때 첫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혐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기초 내용이 되는 것이기에,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에 동행한다면 첫 경찰서 조사부터 같이 가는 게 무조건 필요하지, 나중에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난 후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차선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주의사항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할 말이 많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니 경찰에서 알아서 이해해주고 나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도 다 찾아줄 것으로 이제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본다면 어떤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반박이라든지 증거자료 제출은 피고소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 물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같이 해드리겠지만 경찰에서는 중간자적 입장만 취할 뿐 피고소인 입장에서의 어떤 방어나 이런 거를 전혀 해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은 고소장에다가 증거자료를 이만큼 많이 제출해서 냈는데 피고소인은 경찰서에 가서 나는 억울하고 당당하니 난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봐야 경찰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도 않습니다. 자칫 혐의가 인정되는 걸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는 모든 형의 방어를 피고소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면 법률사무소 YC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해 사건 대응을 논의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